좋은 꿈 꾸거라. 개와 고양이. 이야기 속 가치 사전. 꿋꿋함.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마음가짐을 말해요. 학생이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할 때나 운동선수가 기록을 세우려고 연습할 때처럼 꼭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가짐이라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인성 덕목, 믿음, 인성 열기.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구슬이 강물에 빠졌다. 인성 사전.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일심동체. 한일, 마음심, 한가지 동, 몸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음 한몸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 옛적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같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꿩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그 꿩을 먹고는 아기를 가졌지 뭐예요. 10달을 채우고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고놈 참 날 닮아 잘생겼구나. 남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어요. 부부는 뒤늦게 얻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듬직한 총각이 되었어요. 아들은 늦게 보았지만 며느리는 일찍 보고 싶어요. 마침 이웃 동네에 참한 색식감이 있어서 부부는 아들을 장가들이기로 했어요. 아들은 홀례복을 차려입고 색시를 맞으러 떠났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고갯길을 막 넘어가는데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부모님 소원이 나를 장가들이는 것이니 제발 혼인만 치르게 해다오.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려무나. 그래, 좋다. 대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색시집에 도착한 아들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례를 치렀어요.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랑의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보고 색시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셔요? 신랑은 색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랑과 색시는 날이 밝자 신랑 집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구렁이가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다가왔어요. 색시는 신랑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려면 내 살 길부터 마련해다오. 구렁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6쪽난 요술구슬을 주었어요. 첫째 쪽을 살살 문지르면 음식이 나오고, 둘째 쪽을 설설 문지르면 옷이 나오고, 셋째 쪽을 솔솔 문지르면 집이 나오고, 넷째 쪽을 술술 문지르면 보물이 나오고, 다섯째 쪽을 슬슬 문지르면 약이 나온다.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살아라. 그럼 6째 쪽을 문지르면 어찌 되느냐? 그건 쓸 일이 없을 테니 몰라도 된다. 여자 혼자 살면 쓸 일이 생길지 어찌하느냐? 어서 알려다오. 구렁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길 문지르면서 미운 놈 죽으라고 외치면 죽게 된다. 색시는 얼른 여섯째 쪽을 문지르며 소리쳤어요. 구렁이네 이놈 죽어라. 그러자 정말로 구렁이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어요. 색시의 지혜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색시와 함께 구렁이가 준 요술구슬을 살살 문질러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음식과 옷과 약과 보물이 나오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대궐 같은 기와집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랑과 색시는 요술구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주게나. 신랑은 요술구슬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었어요. 잠깐 보고 줄 테니 그 구슬 좀 빌려주게. 신랑은 아무 의심 없이 요술구슬을 친구에게 내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친구가 요술구슬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이 다시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은 나무를 해다 팔고 색시는 나무를 뜯어다 팔았지요. 하루는 신랑이 나무를 해오다가 불쌍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색시는 나무를 뜯어오다가 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지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개와 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고마운 부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주인님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요술구슬이 있어서 잘 살았대.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출렁출렁 강을 건너 구슬을 훔쳐간 친구네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네 집에 다다른 개와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만! 쉿!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대장 쥐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숨어있는 쥐들이 모두 듣도록 크게 소리쳤어요.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다 주었지요.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 약속대로 대장 쥐를 풀어주었어요. 구슬 문 고양이와 개는 다시 출렁출렁 강을 건넜어요. 개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물었지요.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고양이는 답답했어요. 너 정말 구슬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고양이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네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대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어요. 강을 건너오느라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덥석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그날부터 고양이는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때부터라지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개
사람이 키워온 가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이에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냄새를 잘 맡고 귀가 밝아 사냥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요즘에는 맹인을 안내하거나 폭약 등 위험물을 탐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또한 주인의 목숨을 살리거나 아주 먼 거리에서도 집을 찾아오는 충직한 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쥐. 꼬리가 길고 몸집이 작은 포유동물로 예로부터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살며 곡식이나 음식물을 훔쳐 먹었어요. 게다가 병균을 옮기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지요. 사람들은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거나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길렀어요. 구슬. 옛 이야기 속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물건으로 자주 등장해요. 둥글둥글 빛나는 유리구슬도 있지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 같은 6쪽난 마늘 모양 구슬도 있어요. 상상 속에 등장하는 구슬이니 모양은 한없이 다양하겠지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개와 고양이에 담긴 고양이 이야기. 야옹 야옹. 울음소리는 아기 울음소리를 닮았고 날카로운 눈초리는 맹수를 닮은 고양이는 휙휙 뛰는 듯 나는 듯 가볍고 재빠르게 움직여요. 이러한 매력 덕분에 고양이는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고양이와 관련된 속담과 이야기를 통해 고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생각을 들여다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부뚜막에 먼저 앉는 얌전한 고양이.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 동안은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지요. 햇빛이 잘 드는 마루나 주인의 무릎 혹은 따뜻한 아랫목이 고양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얌전한 고양이냐고요? 평상시에 얌전을 빼고 사뿐사뿐 다니는 암고양이도 낮잠을 잘 만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지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앉는다. 평소에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의외의 행동을 할 때를 일컫는 말이에요. 고양이가 세수하면 비가 온다. 고양이가 수염과 눈썹을 씻는 것을 고양이 세수라고 해요. 고양이 수염은 아주 예민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지요. 그런데 비가 오려고 날씨가 축축해지면 고양이의 수염이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열심히 수염을 닦아내지요. 그러니 고양이가 세수하면 비가 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속담이에요. 묘작도. 변상벽은 고양이를 잘 그리기로 소문난 조선시대의 화가예요. 그래서 별명이 변고양이였다고 해요. 고양이의 묘는 이른의 노인을 가리키는 중국어 발음인 모와 같아서 이른의 노인을 뜻하고 기쁨을 뜻하는 까치 작과 참새 작의 음이 같아서 묘작도는 칠순을 축하하는 그림으로 많이 제작되었어요. 한편 고양이 2마리는 노부부를, 나무에서 놀고 있는 참새는 자식을 의미하며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졌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고양이 그림 벽에 걸기. 고양이 그림 벽에 걸기는 집안의 복을 불러오는 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고양이와 모란이 함께 있는 그림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고 고양이와 참새가 함께 있는 그림은 오래오래 건강히 살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해로운 쥐를 잡아주는 고양이가 복도 가져다 준다니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도 하겠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이루기 어렵고 힘든 일을 뜻해요. 늘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받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도 했지만 감히 누가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그만큼 이루기 힘든 위험한 일을 뜻하는 속담이에요.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한다. 설마 쥐를 잘 잡기로 유명한 고양이가 쥐 생각을 해주겠어요? 그저 생각해주는 척하는 모습을 두고 일컫는 말이에요. 쥐 걱정해주는 고양이 봤어요?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처음 키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고양이의 습성 때문이지요. 옛날 조선시대 현종 임금님 때의 일이에요. 나라 안에 쥐가 어찌나 많던지 임금님이 사는 궁궐 안에까지 쥐가 나타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궁 안에서 고양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쥐가 싹 사라졌을 뿐 아니라 좋은 일이 자꾸자꾸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뿐 아니라 나쁜 기운도 물리치는 동물이라며 좋아하게 되었지요. 참, 그런데 쥐를 잡는 고양이가 쥐 걱정을 해준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양이를 위한 논과 밭이 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옛날 조선시대 세조 임금님 때의 일이에요. 임금님이 몸에 심한 부스럼이 돋았는데 그걸 치료하러 상원사라는 절에 갔어요. 예불을 드리러 법당에 들어가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물고 잡는 거예요. 임금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살펴보니 법당 안에 사람 셋이 임금님을 죽이려고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임금님은 절에 논과 밭을 내어주며 고양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절에는 고양이의 논이라는 뜻의 묘전과 고양이의 밭이라는 뜻의 묘답이 생겼어요. 묘전과 묘답. 고양이의 논과 밭인 묘전과 묘답은 같은 단어이지만 뜻이 다른 것도 있어요. 산소 옆에 딸려있는 밭과 논도 묘전과 묘답이라고 해요. 각각 묘위전, 묘위답의 준말이지요. 절에 있는 묘전, 묘답과는 다른 뜻이에요. 고양이상.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자락에 있는 상원사에는 고양이상이 남아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고양이상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개와 고양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런, 고양이가 물고 있던 구슬을 놓치고 말았어요. 구슬을 놓친 건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또 개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고양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놓친 요술구슬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와 고양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내가 구슬을 삼킨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땠을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어떤 결과이든 단 하나의 명확한 원인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객관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구슬을 삼키지 않는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요술구슬을 삼킨 물고기를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개, 고양이 보듯 한다. 고양이와 개는 옛날부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지. 개, 고양이 보듯 한다는 말은 우리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비슷한 말로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이야. 개와 고양이, 개와 원숭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사이가 안 좋을까? 알쏭달쏭 논술산맥. 길을 찾아가면서 이야기 꾸미기. 구렁이에게서 구슬을 얻은 신랑과 색시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나요? 이야기 속에서 펼쳐진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알맞은 순서로 길을 찾아가 보세요. 또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읽었던 이야기를 그림만 보고 순서대로 이야기하며 바른 길을 따라가 보세요. 또한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야기의 결론은 상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꾸며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리적 표현력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전래랑 명작이랑 커다란 순무. 개와 고양이와 명작동화 커다란 순무는 협동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커다란 순무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순무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순무 잎사귀가 무럭무럭 자라 곰 발바닥만 해졌어요. 순무는 쑥쑥 자라 이만큼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순무를 잡아당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도와줘도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손녀딸이 도와줘도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랑 고양이, 쥐가 모두 도와줬더니 순무가 쑥 뽑혔어요. 다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커다란 순무를 배불리 먹었어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인성덕모, 예절, 인성열기. 이 좁쌀 좀 맡아주셔요. 뭐야, 젊은이가 예절이 없구먼. 인성사전,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예절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토적 성산, 흑토 쌓을 적, 이룰 성 매산. 흙이 쌓여 산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포근한 봄날, 한 총각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쩝쩝 입맛을 다시기도 하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때 톡! 좁쌀 한 톨이 날아와 총각의 이마에 떨어졌어. 에이 뭐여, 시방 예쁜 색시어 더 장가들려는 참이었는디. 총각은 좁쌀 한 톨을 휙 던져버리려다가 다시 손에 꼭 쥐었어. 아무래도 꿈이 이상하고 요상여. 요놈 같고 꿈에 본 색시를 찾으러 가야겠구먼. 그리하여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날이 금세 저물었어. 총각은 어느 허름한 주막에 묵기로 했지. 그리고 좁쌀 한 톨을 주모에게 내밀었어. 이 좁쌀 좀 맡아주셔요. 주모는 가만히 좁쌀을 살펴보다가 원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하고는 좁쌀을 마루 한 귀퉁이에 휙 던졌지 뭐야. 아침이 되자 총각은 주모를 찾아갔어. 어제 맡긴 좁쌀 한 톨 주셔요. 주모는 총각을 위아래로 한참을 흘기더니 마루 한 귀퉁이를 살폈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래? 좁쌀 한 톨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이상하네. 분명히 이 일이 던져두었는데 밤새 쥐가 물고 갔나? 이복의 총각, 내 다른 좁쌀을 줌세.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해요. 아니면 그 좁쌀 먹은 쥐라도 내놓으셔요. 주모는 하는 수 없이 뒤주 안에 숨어있던 쥐 한 마리를 잡아주었어.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를 가지고 길을 떠났지.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어. 총각은 또 주막을 찾아 들어갔지.
주인장, 이 쥐 좀 맡아주셔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주막 주인은 쥐를 망태에 툭 던져 넣었어. 이튿날 총각은 주막 주인을 찾아갔어. 어제 맡긴 쥐 주셔요. 주막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망태를 열어보았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래? 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밤새 고양이가 먹어치웠나? 내 다른 쥐를 잡아주겠네. 안 돼요. 꼭 그 쥐여야 해요. 아니면 그 쥐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셔요. 주인장은 부뚜막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번쩍 들어다 주었어.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 그 쥐 대신 얻은 고양이를 안고 길을 떠났어.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길을 가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야. 총각은 손으로 꽁무니를 꾹 틀어막고는 앞서가는 말장수에게 고양이를 맡겼어. 이봐요, 이 고양이 좀 맡아주셔요. 말장수는 코를 막으며 손을 내저었어. 어이쿠, 냄새. 급하긴 되게 급했나 보네. 그런데 뭐 이런 고양이를 맡긴담. 말장수는 말 옆에 고양이를 슬쩍 내려두었지. 총각이 볼일을 보고 나와보니 글쎄 고양이가 말에게 밟혀 죽어있는 거야. 말장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 미안하네. 내 다른 고양이를 사줌세. 안 돼요. 꼭 그 고양이여야 해요. 아니면 그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셔요. 총각이 하도 떼를 쓰니까 말장수는 하는 수 없이 말을 주었어.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 쥐 대신 얻은 고양이, 그 고양이 대신 얻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 말을 타고 타박타박 총각은 금세 한양에 도착했어. 이리저리 둘러보며 한양 구경을 하는데 마침 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총각이 가까이 다가가 구경을 하는데 글쎄 성난소 한 마리가 달려와 뿔로 말을 쿡 받아버리는 게 아니겠어? 소 주인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했어. 미안하게 됐네. 내 다른 말을 사줌세. 안 돼요. 꼭 그 말이어야 해요. 아니면 내 말을 죽인 소라도 주셔요. 소주인은 눈물을 머금고 총각에게 소를 주었어.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 쥐 대신 얻은 고양이, 고양이 대신 얻은 말, 그 말 대신 얻은 소를 끌고 길을 떠났어. 소를 끌고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또 날이 저물었어. 총각은 정승집 옆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 당연히 주모에게 소를 맡기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래? 다음날 주모를 찾아가니 소가 없어졌다는 거야. 정말 미안하네. 아들놈이 그 소를 정승댁에 팔아먹었다네. 주모는 다른 소를 사주겠다고 했어. 안 돼요. 꼭 그 소여야 해요. 그 정승댁이 어디유? 총각은 정승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 내 소 주셔요. 얼른 내 소 돌려주셔요. 깜짝 놀란 하인이 달려나오고 정승도 무슨 일인가 나와 보았어. 이런 진정하게 그 소는 어젯밤 맛있게 요리해서 내 딸에게 먹였네. 사정이 딱해 보이니 내 다른 소를 내어주겠네.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안 돼요. 꼭 그 소여야 해요. 아니면 내 소를 먹은 딸이라도 주셔요. 총각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니 정승도 당해낼 자간이 없었어. 어째서 꼭 그 소여야 하는지 그 이유나 말해보게. 총각은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승은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 거참 배짱 두둑한 젊은이로군.
좋네.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좁쌀 한 톨을 들고 예쁜 색시를 얻으려는 배포면 좁쌀 한 톨을 들고 예쁜 색시를 얻으려는 배포면 장차 무슨 일이든 못할꼬. 그리하여 총각은 예쁜 색시를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좁쌀. 곡식 중에서 알이 작고 누런 빛깔을 띤 조의 열매예요. 지름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의 대명사로 종종 사용되지요. 아주 작은 사물을 비유할 때 좁쌀만하다라고 하고, 또 속이 좁고 좀스러운 사람을 가리켜 좁쌀 영감이라 불러요. 장가.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것을 장가들다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여자가 남편을 맞이하여 결혼하는 것을 시집가다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면 머리에 상투를 틀고 여자가 시집을 가면 쪽을 지어 결혼한 사람임을 표시했어요. 정승.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벼슬로 정승이 되면 그 집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큰 경사였어요. 정승될 아이는 곡불도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승은 하늘이 낸 특출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였어요. 인성전래 요술항아리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에 담긴 주막 이야기.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 등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옛날에는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곳곳에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주막이 많이 있었지요. 옛날 주막의 모습이 지금의 숙박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산맥. 주막에서 하룻밤 쉬고 갈까? 해질 무렵 길을 재촉하던 나그네들이 두리번 주막을 찾아요. 일을 마친 장사꾼들도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어요. 주막은 노란 등불을 밝게 켜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말. 옛날 여행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통수단은 바로 말이었어요. 그래서 주막에는 말을 재우고 먹일 수 있는 마방이 딸려 있었어요. 용수를 매달아 놓은 장대. 긴 장대에 용수를 매달아 주점의 위치를 알리기도 했어요. 용수는 대나무나 쌀이나무로 만든 둥글고 긴 통으로 술이나 장을 걸을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멀리서 용수를 보고 주점을 찾아올 수 있었지요. 주막. 주막은 밥과 술을 팔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머물며 잠을 자기도 하는 곳으로 술막이라고도 불렀어요. 주막의 막은 가게를 뜻해요.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주막은 983년 고려 성종 때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관아에서 만든 공설 주점이라고 해요. 주자가 쓰인 등. 주막을 표시하기 위해 술주자가 쓰인 등에 불을 밝혀 걸어놓거나 주막 문 앞에 주자를 써놓았어요. 술을 뜻하는 한자만 써놓은 이유는 원래 서울이나 평양처럼 큰 도시에서는 주막에서 술이나 음식만을 팔고 잠을 자고 쉬고 가는 숙박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막을 찾는 나그네. 주막은 돈 많은 선비나 벼슬을 가진 지체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과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휴식처였어요. 주막에서 밥을 사 먹을 돈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주막 한쪽 옆에서 밥을 해 먹기도 했어요. 주막에서 한숨 자고 갈까? 어둑한 밤이 되면 술잔을 기울이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시끌시끌, 자리를 잡고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주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요. 값싸고 편안한 방.
주막은 나그네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곳이기는 하나 정작 주막에는 지금의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시설처럼 많은 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작해야 한 칸에서 두 칸 정도의 작은 방에서 열댓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자야 했지요. 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주막에서는 술값과 음식값 외에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막은 술이나 음식을 먹은 사람, 또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공짜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주막은 마을과 마을 간의 지방과 지방 간의 소식을 주고받는 정보 교환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또 멀리 떨어져 왕래가 드문 지방 간의 문화를 주고받는 문화적 장소이기도 했어요. 마루와 연결된 부엌. 주막의 모습은 일반 백성의 살림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단지 주모가 음식을 만들어 바로 나를 수 있도록 부엌과 마루를 연결하여 지었어요. 주모와 중노미. 주막의 일을 도맡은 주인은 바로 주모예요. 주모는 사람들의 배를 채울 음식을 요리하고 나르고 또 손님들에게 잠잘 방을 안내하는 역할까지 모두 했지요. 조금 큰 주막에서는 주모를 도와 시중드는 남자아이를 두기도 했는데 중놈이라고 불렀어요. 주막이 있던 곳. 주막은 장터, 고개 길목, 나루터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혹은 교통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역사를 기록해 놓은 문헌들을 살펴보면 정약용이 형인 정약전과 함께 유배갈 때 마지막으로 밤을 보냈던 율정점이라는 주막이 목포와 해남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었대요. 또 춘향전에서 어사또가 남원으로 행차하는 길에 들른 수원의 떡정거리, 천안의 세술막이나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관문인 문경세제, 그리고 전라도로 통하는 섬진강 나루터 등의 주막이 즐비했다고 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총각은 또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운 좋은 총각이 좁쌀 한 톨로 쥐를 얻고 고양이를 얻고 말을 얻고 결국에는 소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 운 좋은 총각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는 어떻게 되고 총각은 또 무엇을 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보아도 좋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의 전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 이야기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 규칙만 입에 있게 된다면 쉽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있어요. 말놀이를 하듯이 이야기 속에 있는 반복 어구들을 따라해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보세요.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말놀이 형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황소 뒷걸음질하다 쥐 잡는다. 별 재주 없는 사람도 우연한 행운으로 한몫할 때가 있다는 말이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내가 좁쌀 한 톨로 귀하디 귀한 정승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게 황소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격 아니겠어? 알쏭달쏭 논술 산맥. 노랫말 완성하고 이야기 만들기.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로 다시 고양이를 얻고 고양이 대신 말 대신 소를 얻게 되고 결국은 정승딸과 결혼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총각이 가지고 있던 좁쌀을 병아리가 먹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좁쌀 한 톨에서 시작하여 줄줄이 엮어가는 이야기를 말풍선에 재미있게 노래로 꾸며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좁쌀 한 톨 무얼로 바꿨나? 병아리로 바꿨지. 병아리 한 마리 무얼로 바꿨나? 여우로 바꿨지.
여우 한 마리 무얼로 바꿨나? 호랑이로 바꿨지. 호랑이로 무엇을 이뤘나? 정승딸과 결혼했지. 이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꾸며보며 창의적 사고를 길러보아요. 좁쌀 한 톨을 병아리가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아리를 잡아먹은 여우와 바꾸고, 여우를 잡아먹은 호랑이와 바꾸고, 호랑이를 골려주던 도깨비들에게서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정승딸과 결혼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도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황금 거위. 좁쌀언틀로 장가들기와 명작동화 황금 거위는 익살스러운 줄거리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예요. 다음 황금 거위의 그림을 보고 함께 웃어보세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똑했지만 막내 아들은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빵을 나누어 달라는 노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다친 형들을 대신하여 막내 아들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막내 아들은 노인과 빵을 나누어 먹으려고 꺼냈는데 딱딱한 빵이 부드러운 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노인이 알려준 나무를 베자 황금거위가 나왔어요. 여관집 세 딸이 황금거위를 만지자 찰싹 달라붙었어요. 사람들을 줄줄이 달고 가는 모습을 공주가 보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공주를 웃게 만든 막내 아들은 공주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